모두가 나를 무시했어요. 회의에서 점심시간에 심지어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죠. 하지만 3개월 뒤 그들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인턴이 아니라 본사 감사관으로서 복수하고 싶던 마음은 사라졌어요. 대신 묻고 싶었죠. 왜 사람답게 대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질문 하나가 회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무겁던 날이었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반듯하게 다린 셔츠, 반짝거리는 새 구두, 그리고 긴장으로 굳은 어깨. 오늘부터는 회사원이다. 그 말이 낯설게 입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도윤, 27. 어렵게 들어온 중견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 면접장에서는 따뜻한 미소로 젊은 패기를 기대한다. 고 말하던 사람들. 그러나 실제 첫 출근 날의 사무실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온도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싸늘한 공기와 함께 사무실 구석에서 쏟아지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신입 왔어요? 누군가 물었지만 환영의 뉘앙스는 없었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책상 저기 남는 데 앉아요. 자리 잡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메일로 요청하고. 도윤은 작게 인사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키보드 소리만 사무실의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들며 혼잣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시작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팀장은 그에게 한 통의 파일을 보냈습니다. 전월 보고서 정리 인턴 참고용. 참고용이라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새로 정리해야 할 수십 개의 자료였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오늘 안에요. 팀장의 대답은 짧고 무심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사라는 곳이 이렇게 차가운 곳인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누구도 함께 먹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과장이 말했습니다. 인턴님, 점심 먹으러 가요? 아, 우리 팀은 단체 회의 있어서 따로 먹을 거예요. 그 말은 같이 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혼자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그는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적응 잘하고 있지?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응, 잘하고 있어요. 그는 짧게 답장을 보내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 한 문장은 그날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오후엔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팀 공용 파일을 덮어 쓴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턴님? 백업도 안 해놓고 덮어쓰기 한 거예요? 과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무실 전체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복원해 보겠습니다. 다시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이런 기본도 안 된 사람을 뽑은 게 누군지 모르겠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새하얘졌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누군가는 킥킥 웃었습니다. 요즘 인턴들은 멘탈이 약해서 큰일이야. 그 말에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퇴근 시간 대부분의 직원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그는 남았습니다. 덮어쓴 데이터를 복구하려 애썼고 결국 새로 모든 파일을 재정리했습니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내일 또 혼나도 괜찮다. 최소한 오늘은 끝까지 해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복도 불이 하나둘 꺼질 무렵 그는 혼자 남은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의자, 커피 얼룩진 책상,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번지는 네온사인. 그곳은 차갑고 삭막했지만 어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불씨가 일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이 자리가 나한텐 얼마나 절박한지. 그날 밤 그는 퇴근하며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눈빛 속에서도 묘한 생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끝까지 해볼 겁니다. 그 한마디가 자신에게 향한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도 손 내밀지 않아도 그는 스스로의 의지로 버티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자리에서 그는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출근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도윤은 자신이 팀 안에서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거의 불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턴님 혹은 그 친구라는 애매한 호칭으로만 불렸습니다. 점점 대화의 맥락에서도 그의 존재는 빠져나갔습니다. 회의 도중 의견을 내면 누군가는 대놓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이상적인 얘기죠. 현실은 안 그래요. 그 말이 끝나면 사무실에는 어김없이 얄미운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도윤은 그저 메모를 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배운 대로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교과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과보다 분위기가 중요했고 진심보다 관계가 우선이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알아? 그거 인턴이 올린 자료래. 아, 그래서 그렇게 엉망이었구나. 그는 복사기를 돌리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단순 실수 하나로 팀장의 분노를 샀습니다. 출근 첫 주에 만든 문서 중 하나에 사소한 오타가 있었는데 그것이 회의 자리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거 인턴이 만든 거죠?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이래서 요즘 애들은 안 돼. 회의실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고개를 젓고 비웃는 듯 말했습니다. 수정이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예요. 이런 기본도 모르면서 회사 생활 하겠다는 게 웃기네요. 그 말에 모두가 조용히 웃음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귓가엔 피가 몰려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앉은 사람들의 신발만 바라봤습니다. 퇴근 후 화장실 거울 앞에 선 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미세한 피곤함과 상처가 번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니? 회사 사람들은 잘해주니? 그는 잠시 손가락을 멈추다 짧게 답을 보냈습니다. 응, 다들 잘해줘. 그리고 화면을 끄며 혼잣말했습니다. 다들 잘해주긴. 거울 속 그의 눈가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 다음 날 그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나와 혼자 근처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청명했지만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삼각김밥을 하나 집어들고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하루 동안 자신이 들은 말들을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도 못해요? 인턴이라 그런가 봐요. 괜히 시간 낭비야.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에게는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그는 그 메모장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버텼다. 그 문장은 유일하게 그를 지탱하는 기록이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인턴님 커피 쏟았대 키읔키읔키읔. 진짜요? 대단하다 키읔키읔 커피가 도윤님을 피해 다니나 봐요. 대화창에는 웃음 이모티콘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그 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뭐라고,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그때였습니다. 한 직원이 그에게 슬쩍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다들 원래 그래요. 인턴 때는 다 겪어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망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요. 그 말 속에는 아무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 남았습니다. 불 꺼진 사무실 한켠 그는 팀의 모든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엑셀 수십 개, 보고서 수백 페이지, 누구도 눈길 주지 않던 오류를 하나씩 고쳐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듯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걸 기억하는 날이 올 거야.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뜨거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모니터 불빛만이 사무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리된 문서 이름은 이렇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PROFOFWRK XLSX 나의 증거. 그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롱이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구나. 인턴 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건 단 하루. 책상 위엔 정리되지 않은 문서와 빈 커피컵, 그리고 지난 3달의 모든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끝이네. 도윤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기쁨보다 허무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매일 최선을 다했지만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출근 마지막 날임에도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고 점심을 함께하자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늘 그렇듯이 그를 지나치며 무심히 인턴님, 복사 좀요. 라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사내 메신저에 익명의 메시지가 도윤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서요.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같은 층에 있는 인사팀 김주연이에요. 솔직히 도윤 씨 정말 열심히 하는 거 다들 봤어요.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대단했어요.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줬다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눈앞을 희미하게 흔들었습니다. 아,
그래도 누군가는 보고 있었구나. 그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동안의 모욕이 잠시 잊혔습니다. 오후 4시 팀장은 인턴 수료 보고서를 건네며 형식적인 말만 남겼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에 인연 있으면 또 보죠. 도윤은 예의 있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운 게 많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놀랄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모든 울분을 단 한마디로 삼켜버린 듯 했습니다. 사무실을 떠나기 전 도윤은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문서들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남겨졌고 노력의 흔적은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단 하나의 파일만은 USB에 옮겨 담았습니다. DAILYREPORTFINAL XLSX 그 안엔 그가 직접 작성한 실무 오류 기록, 회계 이상 내역, 그리고 내부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이 세밀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언젠가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필요한 증거가 될 거야. 퇴근 시간, 복도는 떠들썩했습니다. 누군가는 회식 얘기를 했고, 누군가는 주말 여행 계획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엔 도윤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요히 문을 닫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는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끝난 걸까? 아니면 이제 시작인 걸까? 그 물음은 스스로에게 던진 예고 같았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서자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모욕은 나를 부수지 못했다. 오히려 날 기억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어폰을 꽂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그의 발걸음은 유난히 느렸습니다. 지하철역 계단 아래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곳엔 본사 감사팀 인턴 모집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휴대폰 카메라로 그 포스터를 찍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망설임 대신 확신과 침묵 속에 불꽃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팀 회사의 모든 걸 들여다보는 곳. 언젠가 나도 거기에 서 있을 거야.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자 모니터에 지난 인턴 기간 동안 남긴 노트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느꼈던 모욕, 억울함, 그리고 깨달음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에 단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언젠가 나를 무시한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 것이다. 그는 노트를 덮고 불을 끄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친 얼굴 위로 묘한 평온이 흘렀습니다. 오늘의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의 눈가에 번지는 미묘한 미소는 복수의 약속이자 정의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본사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이도윤, 제목 본사 감사팀 지원서 제출. 겨울의 초입, 바람은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출근길 인파 속 검은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불안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도윤, 3개월 전
인턴으로 있던 회사의 지점에서 떠난 그가 이제는 본사 감사팀 신입 조사관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에 걸린 직원증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같은 이름, 다른 의미로 불릴 때다. 본사 감사팀은 회사 내에서도 가장 엄격한 부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회계, 인사, 업무윤리,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까지 모든 문제의 중심을 다루는 조직. 그는 이곳을 목표로 했고 마침내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상급 감사관이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신입 조사관 이도윤 씨, 반갑습니다. 이번엔 본사에서 직접 지점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에요. 첫 배정은 흥미롭네요. 그는 문서를 넘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예정. 그곳은 바로 3개월 전 그가 인턴으로 일했던 지점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숨이 깊어지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배정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공정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상급 감사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객관적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그 말은 그가 걸어야 할 새로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그가 탑승한 검은색 차량이 익숙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점 앞 유리문, 3개월 전 그가 서 있던 그 자리. 하지만 이번엔 손에 명패가 아닌 감사관 신분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바뀐 듯 느껴졌습니다. 3개월 전 그가 느꼈던 냉기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사 감사팀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굳은 얼굴로 모니터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후 팀장이 다가와 억지로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 감사팀에서 오셨군요. 혹시 연락 주셨던 분이? 도윤은 명패를 내밀며 담담히 답했습니다. 이도윤 감사관입니다. 이번 조사 담당자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팀장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도윤? 네. 지난 분기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과거의 장면이 되살아났습니다. 비웃음, 모욕, 무시, 조롱. 그들이 잊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장면이 한순간에 되돌아온 것입니다. 도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지점 내 인사 및 윤리 관련 사항, 그리고 내부 민원 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그의 말투엔 감정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평정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팀장은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겠죠. 짧은 대화였지만 위아래 관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 오후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빠르게 돌았습니다. 그 인턴 있잖아. 그 사람 본사 감사팀으로 돌아왔대. 진짜야? 그 사람 여기 조사하러 온 거래. 세상일 진짜 모른다니까. 누군가는 긴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도윤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를 무시하던 이들이 이제는 그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책상에 앉아 조용히 조사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시선은 차분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오래된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하러 온 게 아니야. 단지 진실을 확인하러 온 거야. 하지만 그 말에는 묘한 울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에게 진실이란 곧 복수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퇴근 무렵 그는 창가에 서서 사무실을 내려다봤습니다. 3개월 전에 자신이 앉아 있던 자리, 그곳에는 지금 새 인턴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한 얼굴로 서류를 붙잡은 그 인턴의 모습은 과거의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엔 누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그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의 침묵을 대신해 줄 사람이 되기 위해. 그날 밤 본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보고서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 나는 피해자였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피해자들을 지켜야 할 사람이다. 차창 밖으로 흩날리는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짧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본사 감사팀의 공식 명패가 걸린 그날 아침, 지점 전체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사람들이 책상 위를 정리했고 팀장은 갑작스레 직원 단톡방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오늘 감사팀이 방문하니 모두 정리 단속 잘하도록. 그 한 줄에 사무실의 분위기는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키보드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가운데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이도윤 감사관이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본사 감사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내부 윤리 및 인사 관련 정기조사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고 단단했습니다. 팀장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아, 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저희는 다들 잘 지내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입니다. 차갑고도 정중한 말투였지만 그 속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명확히 권력을 쥔 쪽에 서 있었습니다. 조사는 철저했습니다. 그는 각 팀별로 회계 자료를 요청했고 근무일지와 출퇴근 기록,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 기록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입 잘못 놀렸다가 불이익 받을 수 있다. 그 두려움이 사람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는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점심시간 즈음 직원 한 명이 조심스레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감사관님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직원은 눈치를 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예전에 인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회의 때마다 팀장한테 욕을 먹고 퇴근 후에도 불려나갔어요. 저도 말리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 친구의 이름이 혹시 이도윤 씨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였고 도윤은 잠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록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도윤이 누군지 모르는 듯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성실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다들 그 친구를 무시했죠. 특히 팀장은 그때 그랬어요. 인턴 따위가 뭘 아느냐면서 서류를 던진 적도 있었어요. 그 말에 도윤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펜을 들어 기록했습니다. 팀장, 인턴 대상 모욕 발언 및 비인격적 언행 복수 진술 필요. 직원이 나간 후 도윤은 한동안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커피잔에서 하얀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는 그 김을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정의일까? 아니면 뒤늦은 복수일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때의 나를 대신해 조사하는 거야. 그날 오후 그는 팀장을 직접 불렀습니다. 네, 감사관님. 무슨 일인지요? 지점 내 인사관리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뭐든 말씀하세요. 그는 서류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 문서, 작년 인턴 인사평가표인데요. 여기 소극적이며 업무 이해도 부족이라고 평가하셨죠.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야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당시 분위기랄까.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그건 주관적 평가입니다. 아니 그게 본사 규정상 근거 없는 인사평가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 본사윤리위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칼날 같았습니다. 팀장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친구 진짜 돌아온 거구나. 그날 저녁 그는 본사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단정하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자신이 당했던 모욕이 떠올랐고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무력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절차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정의와 복수는 종이 한 장 차이였다. 그는 그 경계선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밤하늘, 고속도로 위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날 비웃던 사람들, 이제는 내 서류 위에 이름으로 남겠지. 그 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슬펐습니다. 그는 사람을 벌주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침묵 속에서 진실이 사라지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감사 첫 주가 지나자 지점 내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서류 하나, 이메일 한 줄조차 조심스럽게 다뤄졌고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 분위기 한가운데 팀장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관님, 혹시 오늘은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짧게 답했습니다. 모든 부서 자료 검토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특히 회계 관련 문서와 출장비 내역, 별도 결제건 확인이 우선입니다. 아, 예. 그럼 회계팀에 말씀드려 놓을게요. 그 말 뒤로 팀장은 바로 복도로 나가 휴대폰을 붙잡았습니다. 야, 예전 거래 내역 중 이상한 거 있으면 다 빼. 출장비 쓴 거 특히. 알지? 빨리 처리해. 그러나 그 통화 내용은 고스란히 옆 사무실의 녹음기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기를 켜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인사팀 김주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본사 감사팀의 협조 요청을 받은 내부 협력자였습니다. 3개월 전 인턴 시절 도윤을 조용히 위로해주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돌아왔군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팀장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서류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지출결의서 지점 회계 담당. 거기엔 이상한 내역이 눈에 띄었습니다. 출장 명목으로 처리된 500만 원짜리 카드 결제. 하지만 첨부된 영수증엔 호텔 다이닝 바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회계 부정 가능성 팀장 개인 사용 의심. 그날 저녁 도윤은 팀장을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네, 감사관님. 또 확인하실 게 있나요? 그는 여전히 웃음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출장비 내역 중 일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이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 사용으로 보이는데 설명하시죠. 그게요, 접대건이었어요. 고객 응대차. 영수증에는 호텔 다이닝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가 식사도 되고 결제 시간은 밤 11시 43분입니다. 도윤의 눈빛이 팀장을 정면으로 꿰뚫었습니다. 그 침묵이 10초가 지났을 때 도윤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거는 감사 규정 17조 위반, 업무 추진비 부적절 사용에 해당합니다. 정확히 소명하지 않으면 본사에 바로 보고됩니다. 팀장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 말은 패배의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팀장의 뒷모습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복도로 나가 담배를 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하필 그놈이 감사관이라니 세상 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까지 모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김주연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부 제보 첨부 팀장 사적 유용 관련 대화 녹음 파일명 에버던스 6, mp3. 그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출장비? 아, 그건 그냥 회식비로 돌려. 감사팀에서 오면 입만 맞추면 돼. 그 익숙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천천히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회계 부정 교차 증거 확보 완료. 그날 오후 본사 감사국으로 첫 중간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지점 조직 내 윤리 위반 및 부정 회계 조사 결과 1차 보고서 하단엔 한 줄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특정 인물의 부당행위가 직원 간 괴롭힘으로 이어진 정황 확인. 보고서를 마무리한 후 도윤은 창가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지점 건물은
어쩐지 더 작아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가면이 벗겨질 시간이야. 그날 밤 팀장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그놈이 진짜 이렇게 될 줄이야. 그는 웃었지만 웃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어둠이 깊어졌고 그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이제 자신이 사라질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 시작 2주차. 지점 복도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면 대화가 멎고 서류를 넘기던 손도 멈췄습니다. 도윤은 그 공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진실을 말해야 할지 숨겨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감사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한 여성 직원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감사관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문을 닫고 자리에 앉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 사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내용이든 괜찮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은 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이요, 인턴이던 그분을 정말 심하게 괴롭혔어요. 회의 중에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욕을 했어요. 그땐 저희도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녀의 말은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인턴분이 남긴 보고서 있잖아요. 그거 덕분에 우리 팀 문서 체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팀장은 그걸 자기 이름으로 올렸어요. 저희는 다 알고 있었어요. 도윤은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 보관하고 계십니까? 네, 혹시 몰라서 제 개인 폴더에 저장해뒀어요.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상하게 지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녀는 USB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때 나의 노력이 누군가에게 남아 있었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또 다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다른 사람이, 그리고 오후엔 세 번째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을 맞추지 않았지만 모두 한결같이 같은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팀장. 하루 종일 도윤의 책상 위엔 증언서와 진술서가 쌓여갔습니다. 어느새 노트북 화면 위에는 익명 제보 메일이 수십 통이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퇴근 후 개인 심부름 강요당했습니다. 업무 실수를 이유로 인격 모욕을 당했습니다. 팀장이 특정 인턴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 메일들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도윤의 가슴 한편에서 오래된 상처가 서서히 덧나듯 쓰라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말을 하기 시작했구나. 그날 오후 도윤은 회의실을 빌려 비공개 면담을 열었습니다. 직원분들, 오늘의 진술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불이익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누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여직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인턴분이 퇴사하던 날 울고 나갔어요. 아무도 말 한마디 걸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그분이 괜찮아요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슬픈 말이었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과 마주쳤을 때 마음속 깊은 곳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을 내가 했었지.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의 용기가 여러분의 오늘을 만든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증인이 되어 주세요. 그날 밤 그는 모든 진술서를 정리하며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파일 제목: 직장 내 괴롭힘 진술 요약서 실명 비공개. 첫 줄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침묵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침묵을 깨는 순간 진실이 태어난다. 창밖은 어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잠시 창가에 서서 사무실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그 공간이 이제는 진실을 증언하는 장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느린 박동처럼 떨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보낸 사람 김주연. 도윤 씨, 직원들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그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들의 용기 덕분이에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람이 창틈으로 들어왔고 그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혼자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일으키는 것이라는 걸. 감사 마지막 날. 차가운 아침 공기가 사무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철이 부딪히는 소리,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공간을 메웠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도윤은 회의실 안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차분했지만 펜 끝에는 묘한 긴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수백 페이지의 조사 기록, 진술서, 회계 내역, 녹취록. 그 모든 조각들이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될 순간이었습니다. 본 조사 결과 지점 팀장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회계 부정 행위가 확인됨. 총 6건의 부정거래, 3건의 인사규정 위반, 1건의 폭언 진술 일치. 그는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본건은 본사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며 해당 팀장에 대한 직위 해제 및 징계 절차를 요청함. 펜을 내려놓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노트북을 덮는 순간 긴 시간 누적된 무게가 어깨에서 스르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철을 바라봤습니다. 끝났구나.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소리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쪽은 후련했고 다른 한쪽은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잠시 뒤 본사윤리위원회로부터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메일 제목: 긴급 회신 지점 감사 결과 승인 및 징계 착수 통보. 감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해당 지점 팀장에 대한 직위 해제 및 내부 징계 절차를 즉시 개시함. 감사관 이도윤의 보고는 신뢰성 및 객관성을 인정받음.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점심 무렵
팀장은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그 앞에는 본사 윤리 담당 이사와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결과 통보드립니다. 회계 부정과 인사권 남용, 폭언 등 복합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사는 문서를 건넸습니다. 직위 해제 및 대기 발령 조치가 즉시 시행됩니다. 그 말에 팀장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눈과 잠시 마주쳤지만 그 시선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눈동자 속엔 두려움이 아니라 허무함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던 그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냥 사람답게 대했더라면. 그 말은 바닥으로 떨어지듯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유리창을 스쳤습니다. 사람답게 그 단어가 묘하게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복수의 쾌감은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무게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한 정화의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며칠 뒤 본사 게시판에 짧은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윤리위원회 결과 공지. 지점팀장 회계 부정 및 인사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 해고 결정. 내부 조직 문화 개선 캠페인 보이스 오브 엠플로이 전면 실시 예정. 그 공지 아래에는 낯익은 문장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 문장을 본 직원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 이제 진짜로 믿을 수 있겠네. 그날 오후 도윤은 김주연과 함께 마지막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녀의 미소는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안도감이 비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지만 또 시작이죠. 사람들이 다시 침묵하지 않게 만드는 게 제 다음 일이니까요. 그래도 이번엔 잘했어요. 정말.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보내주신 메시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 메시지요? 네. 당신을 보고 있었다. 그 한 줄이요. 그들은 조용히 미소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흩날렸고 회색빛 도시 위에 하얀 점들이 가볍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시간의 고통을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퇴근길, 도윤은 건물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송이가 손등 위에 닿았다가 금세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메모장을 꺼내 짧게 적었습니다. 정의는 화려하지 않다. 다만 묵묵히 제자리를 되찾는 일일 뿐이다. 그는 펜을 닫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대신해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날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 어딘가에서 한때 그를 무시하던 직원이 조용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도윤 감사관님, 당신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메모는 책상 한켠에 조용히 놓여 있었지만 그 어떤 트로피보다도 반짝이는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감사 종료 후 첫 출근일. 본사 복도는 늘 그랬듯 분주했지만 도윤에게는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결국 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점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 몇 명이 본사 회의차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도윤을 발견하자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관님 잘 지내시죠? 그들의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책감, 그리고 존경. 네, 덕분에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한 직원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죠? 그는 잠시 대답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피해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고통은 이제 그를 단단하게 만든 근육이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본사 옥상 정원.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혼자 계시네요. 김주연이었다. 그녀는 커피를 하나 건네며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기분이 어때요? 글쎄요.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가 않아요. 왜요? 누군가를 무너뜨렸다고 해서 세상이 바로 정의로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녀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시작했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 말에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연 씨가 없었으면 아마 전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그럼 저도 조금은 잘한 거네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요. 그들은 잠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지난 시간의 긴장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본사 내 윤리교육 강의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조직 문화 개선. 강단 위에 선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는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들도 있었고 자신이 한때 존경하던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과거 인턴 시절 조직 안에서 괴롭힘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저 자신에게 이제라도 괜찮다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중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무관심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무너질 때 옆자리 사람이 한 번만 괜찮아요? 라고 물었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버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신입사원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인턴인데요. 사실 어제 상사한테 혼나서 너무 위축됐었어요. 근데 오늘 감사관님 이야기 듣고 힘이 났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다르네요. 그 말에 도윤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해주세요.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날 밤 도윤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불 꺼진 공간, 모니터 불빛만이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보고서 파일을 하나 열었습니다. 제목 내가 본 세상, 그리고 내가 바꾸고 싶은 세상.
그 안엔 그가 감사관으로서 느낀 모든 생각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문단을 덧붙였습니다. 누군가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는 평생 남는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바람 속에 작은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에는 희미한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푹 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용서받았다는 안도감 속에서 봄이 찾아왔다. 긴 겨울을 지나 본사 건물 앞 벚꽃나무가 흰빛으로 피었다. 그 아래로 새 얼굴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신입사원 교육 안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고 그 속에서 도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본사 감사팀의 정식 조사관으로 승진한 지 2달째였다. 업무는 더 바빠졌지만 마음은 한결 평온했다. 이제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지.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전 10시 감사실 문이 두드려졌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새 인턴이었다. 아직 어색한 정장 차림, 어깨가 굳어 있었고 손끝이 긴장으로 떨렸다. 이도윤 감사관님, 인턴 신입 강민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근거림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다. 반가워요, 민재 씨. 긴장되죠? 네, 솔직히 좀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실수해도 됩니다. 대신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 말에 민재의 얼굴에 미묘한 안도감이 번졌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도윤은 일부러 그를 불렀다. 같이 점심 먹어요. 아, 괜찮습니다. 아직 적응 중이라. 저도 그 말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그 한마디에 민재는 놀란 듯 눈을 떴다. 예전이요? 응, 나도 인턴이었어요. 그땐 많이 힘들었죠. 그의 말투에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지나온 시간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식당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도윤은 그에게 작은 조언을 건넸다. 이곳은 완벽한 사람보다 진심인 사람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꼭 말하세요. 그 말에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그렇게 해요. 오늘부터 연습합시다. 그날 오후 회의 도중 한 부서장이 인턴에게 불필요한 질책을 가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왜 못 알아들어?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말했다. 그건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민재 씨가 한 방식도 규정상 틀린 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부드러웠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누군가의 부당한 말 앞에서 누군가가 처음으로 일어섰기 때문이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그날 집에 돌아가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 나를 대신해 누군가가 말해줬다. 그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다. 며칠 뒤 도윤은 복도에서 민재를 마주쳤다. 요즘은 좀 어때요? 많이 괜찮아요. 덕분에요. 제가 한 게 있나요? 네. 괜찮아요라고 말해주신 거요. 그는 웃었다. 그 말이 참 오래가네요. 그럼요.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날 저녁 퇴근길. 도윤은 한참을 멈춰 섰다. 거리의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 꽃잎 하나가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가 이내 사라졌다. 그는 손끝으로 그것을 받아들며 중얼거렸다. 사라지지 않는 흔적이라는 게 있구나. 비록 꽃잎은 떨어졌지만 그 향기만은 남았다. 그가 겪은 상처도, 그가 흘린 눈물도 결국은 누군가의 삶 속에서 향기로 남을 것이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을 때 매일 한 통이 와 있었다. 보낸 사람 김주연. 이번 주 금요일 교육 프로그램 직장 내 존중문화 포럼에서 연사로 부탁드려요. 주제는 용기와 말 한마디의 힘이에요. 그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당연하죠. 이번엔 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그는 의자에 기대어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엔 여전히 그때의 사무실, 복도 끝에 서 있던 젊은 인턴의 모습이 선명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얼굴이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때의 자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밤하늘에 창문 불빛이 반짝였다. 그는 조용히 노트를 펼치고 이렇게 썼다. 괴로웠던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누군가를 지켜낼 힘으로 남는다. 그 문장을 끝으로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음속에 남은 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다. 누군가에게 외면당했던 인턴은 이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감사관이 되어 있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오던 아침, 본사 대회의실에는 평소보다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스크린에는 굵은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윤리 경영 강화 및 존중 문화 정착 회의. 그 아래로 본사 임원진과 각 지점의 팀장들, 그리고 감사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이도윤 감사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장을 곧게 펴며 조용히 회의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과거 그가 인턴으로 일하던 시절, 그를 향해 비웃던 사람들 중 몇몇은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시선은 조심스럽고 공손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태도는 여유로웠습니다. 그는 미소도 오만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히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주제는 단순한 규정 강화가 아닙니다. 총무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건을 통해 조직의 도덕적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그 중심에서 헌신해준 감사팀의 이도윤 감사관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한 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의 이도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느낀 건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빛을 회의실 안 사람들에게 옮겼습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반복할 때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꿔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회의실 한켠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도윤은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드립니다. 이름하여 공감 리포트 제도입니다. 모든 직원은 매 분기마다 익명으로 동료에게 감사했던 일 또는 불편했던 일을 제출합니다. 이 리포트는 인사고과와 무관하며 단지 서로를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제도가 또 다른 감시 체계로 오해받지는 않을까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감사는 벌주기 위한 일이 아니라 지켜주기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지 않았지만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한때 회사의 가장 아래에 있던 인턴의 말이 이제는 회사의 철학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바로 실행에 옮기도록 하죠.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이 회사가 사람 냄새 나는 곳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회의를 마친 뒤 복도에서 몇몇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감사관님, 발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질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감사실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나오는 직원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서로를 부르며 웃었고 누군가는 인턴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 작은 장면 속에서 지난 3달간의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래, 변화란 거창한 게 아니죠. 그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웃어주는 순간, 그게 바로 시작인 겁니다. 책상 위에는 아침 회의 때 나눠준 새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리경영 실무위원 이도윤. 그는 명함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끝으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 한 구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처벌이 아니라 회복이다. 회복은 다시 믿게 만드는 일이다. 창밖의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눈부시게 반사되었습니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그가 걸어온 어둡던 길을 천천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윤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믿게 만드는 싸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봄의 끝자락 회사 로비에는 다시 신입 인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젊은 얼굴들, 긴장된 표정, 조심스러운 발걸음. 그 모습을 본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전에 나도 저랬지.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첫날의 냄새와 공기의 온도가 선명했습니다.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꺾이지 않던 결심, 그리고 그때 느꼈던 외로움이 다시 마음 한켠을 스쳤습니다. 오전 9시 본사 인턴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단 위에는 도윤의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신입 인턴 환영 및
윤리교육 강연자 감사팀 이도윤. 조용히 단상에 선 그는 천천히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20명 남짓한 인턴들이 긴장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첫 인사는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회사가 낯설고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실수하면 잘릴까 걱정됐고 누가 나를 평가할까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 덕분에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상 아래의 한 인턴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인턴은 손끝을 꽉 쥐고 있었고 눈빛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차가운 말을 하거나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 누군가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간 강의실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뒷자리에서 한 인턴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감사관님은 정말 그런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윤은 잠시 웃었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지만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하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을 담아 흔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회사의 미래입니다. 누가 더 오래 다녔느냐보다 누가 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느냐가 진짜 실력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 안에서 박수가 울렸습니다. 그 박수에는 감동과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오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절대 침묵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한 인턴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관님, 오늘 말씀 정말 좋았습니다. 저 사실 어제까지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했어요. 왜요? 제가 뭐만 하면 혼나서요. 그냥 제가 부족한 줄 알았어요. 도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을 겁니다. 잘못은 혼자에게 있지 않아요. 우린 다 배우는 중이잖아요. 그의 말에 인턴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살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도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김주연에게서 한 통의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오늘 인턴 교육 정말 좋았어요. 도윤 씨의 말 하나하나에 감동했어요. 이제 회사가 조금씩 사람답게 변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저는 그저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대신했을 뿐이에요. 창밖의 하늘은 맑았고 회색빛 빌딩 사이로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 얼굴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지나온 모든 시간을 감싸하는 사람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메모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법이 아니라 말이다. 그리고 그 말을 믿게 만드는 건 진심이다. 그날 저녁 그는
퇴근길에 로비 앞 벚꽃나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꽃잎이 천천히 떨어져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빛이 될 수 있겠죠.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뒷모습은 한결 편안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싸우던 남자가 이제는 누군가의 시작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비 오는 오후 회색빛 하늘 아래 본사복도에는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회의실 대신 사무실 한켠 작은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천천히 흩어지고 그 향기 속에 지난 몇 달의 기억들이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엔 스스로에게 쓴 문장들이 빼곡했습니다. 오늘도 후배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이제는 화를 내지 않고도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나는 그때의 나에게 빚을 갚아가고 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득 빗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김주연이 우산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찾았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럴까요? 그녀는 자리에 앉아 따뜻한 라테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가 지나온 시간을 묵묵히 이해하는 고요였습니다. 도윤 씨, 요즘은 좀 괜찮아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괜찮다라는 말이 이제 진짜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녀는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때 처음 봤을 때 기억나요? 사람들이 도윤 씨 무시하던 시절에 그래도 눈빛은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땐 사실 흔들리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래도 그때 버텼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엔 빗줄기가 유리창을 따라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게 요즘은 그 사람도 조금은 이해돼요. 그 사람이라면? 옛날 팀장이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두려웠을 거예요. 자리 지켜야 한다는 압박, 조직 안의 서열, 보여지는 것들. 그게 결국 누군가를 짓밟는 형태로 나온 거겠죠. 김주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이해하게 된 게 진짜 회복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이제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카페 밖으로 비가 그치고 햇빛이 회색 하늘 사이로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 빛이 유리창을 통해 도윤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긴 시간 동안 얼어있던 감정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젠 다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말이네요. 그래서 연습 중이에요. 그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고 누군가가 무시당할 때 그냥 넘기지 않는 거요. 그게 도윤 씨다운 정이네요. 정이라기보다 제 방식의 평화예요.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가 멈춘 복도에는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젖은 바닥 위로 빛이 반짝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엔 어디로 가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만 어디에 있든 누군가의 첫날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묘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김주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이미 도윤 씨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문이 닫히고 복도는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커피 향, 그리고 창문 너머의 빛. 모든 게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회사가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때 자신을 외면하던 복도를 이제는 미소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직한 평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회사 로비는 평소보다 활기찼습니다. 출근길마다 무표정하던 직원들의 얼굴에 어딘가 작은 미소가 피어 있었고 누군가 문을 잡아주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그 변화는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조직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 민재 씨. 오늘 아침 보고서 정말 깔끔했어요. 감사팀의 선배가 밝게 말했습니다. 한때 어깨를 움츠렸던 인턴 민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람과 동시에 자신감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을 복도 끝에서 바라보던 도윤의 눈빛이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이런 말들이 당연해졌구나. 점심시간 그는 구내식당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계팀의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감사관님, 잠시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물론이죠. 과장은 식판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예전엔 감사팀이 오면 다들 불편했어요. 감시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르게 느껴져요. 어떤 점이요? 이제는 감시가 아니라 보호처럼 느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든든하다고 할까요? 그 말에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느껴주신다면 감사팀의 역할이 제대로 자리 잡은 것 같네요. 그 중심엔 감사관님이 계시잖아요. 아니요.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한 벽면에 붙은 게시판을 보았습니다. 공감 리포트 제도의 게시판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익명으로 남긴 글들이 붙어 있었죠. 프로젝트 막바지에 커피 한 잔 건네준 김대리님, 덕분에 버텼습니다. 실수한 저를 탓하지 않고 같이 해결해준 팀장님, 감사합니다. 신입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신 감사팀 이도윤 감사관님, 존경합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글귀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의 완성이지. 그에게 정의란 법적 징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존중이 회복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후 본사 회의실, 윤리경영 실무위원회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공감 리포트 성과 검토 및 차기 제안. 위원장인 이사가 물었습니다. 이번 분기 보고서를 보니 익명 리포트 참여율이
87%에 달합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예요. 이도윤 감사관, 이 제도의 다음 단계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익명이 필요 없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익명이 사람들을 지켜주지만 언젠가는 서로가 이름을 걸고 솔직하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신뢰가 완성되는 거겠죠. 그 말에 이사는 깊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그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저녁 햇살이 길게 떨어졌습니다. 그 빛 속에 도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빛은 스스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저 어둠을 비출 뿐이죠.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아닌 잔잔한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퇴근 무렵 민재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감사관님, 오늘 보고서 검토하신다고 하셔서요. 수고했어요. 앉아요. 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요즘 회사가 달라진 것 같아요. 서로 고마워하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게 다 감사관님 덕분이에요. 도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낸 변화예요. 전 그저 첫 번째 돌을 던졌을 뿐이죠. 그래도 그 돌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민재 씨, 언젠가 당신이 또 누군가의 첫 번째가 되어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민재가 나간 뒤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창가에 앉은 도윤은 노트를 펼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정의는 싸움이 아니라 연쇄다. 누군가의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를 부른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엔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세상이 조용히 숨쉬는 듯 모든 사람의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바꾼 것은 단지 회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떤 제도보다 오래 남는 진짜 정의라는 것을.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도윤은 외부 강연 요청을 받고 시청 공무원 연수원에 도착했습니다. 강연 주제는 직장 내 존중 문화와 공공기관의 윤리 경영. 청중석에는 전국 각지의 공무원, 교사, 기업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강단 앞에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조명이 켜지고 박수가 잦아든 뒤 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사 감사팀의 이도윤입니다. 오늘은 감사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의 첫마디에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인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알게 됐습니다. 괴롭힘은 단지 나쁜 행동이 아니라 존중의 부재라는 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진심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서로를 조금만 더 존중한다면 감사팀이 이렇게 바쁘지 않을 겁니다. 규정이 아니라
태도가 사람을 바꿉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공감 리포트 게시판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잘못을 찾는 조직이 아니라 고마움을 나누는 조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의 노력을 기록하고 익명으로 서로를 칭찬합니다. 그 작은 문화가 회사를 살리고 사람을 살립니다. 청중석 여기저기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구청 인사팀에서 근무하는데요. 직원 간 괴롭힘이 많아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 말씀을 들으니 교육이 아니라 공감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말을 직원들에게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이 다른 누군가의 시작점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그는 강연장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고 멀리서 단풍이 붉게 물든 나무들이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길이 정말 내 길이구나. 며칠 뒤 회사로 돌아온 그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 지방 소도시 중학교 교사 박연희. 이도윤 감사관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 강연을 듣고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학교 내 따돌림 문제로 힘들어하던 학생들과 함께 공감 리포트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있어서 학교가 따뜻해. 아이들이 서로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감사관님이 시작한 일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가슴이 서서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어느새 하늘엔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노을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방 안을 붉게 채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사람 마음 하나의 방향이구나. 그날 밤 그는 다시 노트를 꺼내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나의 싸움은 끝났지만 누군가의 용기는 지금 시작되고 있다. 내가 던진 한 줄기 빛이 다른 이의 그림자를 비춘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 위로 사람들이 퇴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도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평범한 풍경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엔 한 가지 확신이 자리했습니다. 정의는 목소리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다. 겨울의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눈발이 희미하게 흩날리고 본사 건물 유리벽에는 하얀 서리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출입문 앞에 붙은 문구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모든 직원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 문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문장이 새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단 한 명의 인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들은 그 문구를 읽으며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다. 저 말,
이도윤 감사관님이 처음 제안하신 거래요. 그분 지금은 어디 계세요? 지금은 공공기관 자문위원으로 나가셨대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 만든다고 들었어요. 멋지네요. 진짜로 세상을 바꾼 분이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 후, 한적한 지방 도시의 작은 회의실. 도윤은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강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통을 다시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중학교 학생 일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관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공감 리포트를 우리 반에서 실천해 봤어요.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게 처음엔 어색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는 싸워도 금방 화해하게 됐어요. 감사관님 덕분에 우리 반이 달라졌어요. 그는 편지를 접어 조심스럽게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곳엔 이미 수십 통의 편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였지만 결국 한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우리를 바꿨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세상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는 그 모습이 마치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깨끗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김주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멀리 오셨네요, 도윤 씨.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 온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제자리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 그게 처음 제가 바라던 자리였으니까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엔 정의가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정의는 싸움이 아니라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걸.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 세상을 바꿨잖아요.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세상이 제 자리를 찾은 거겠죠. 그때 그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신입 인턴 강민재. 감사관님 오랜만입니다. 이제 저도 정규직이 되었어요.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오늘 후배 인턴의 보고서를 칭찬했습니다. 그 친구가 울더군요. 순간 감사관님 생각이 났어요. 그때 해주신 괜찮아요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괜찮다. 창밖의 눈발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떠오르며 유리창에 쌓인 눈 위로 빛이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감싸며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마지막으로 노트에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정의는 누군가의 복수가 아니라 모두가 안심하고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그 문장을 남긴 뒤 그는 천천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 노트 위에는 그의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간존중문화재단 이도윤 대표.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눈송이 몇 개가 책상 위로 들어와 살짝 녹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 답할 차례다. 그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 위로 그의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그 발자국은 한참 동안 이어지다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누군가 그 길을 따라 걷는다면 아마도 그 역시 따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